정신과 진단을 받을 때 약간 문법 같은 게 있거든요. 상담을 할 때 나는 여자 좋아하고 난 남자고 뭐라고 해야지? 성차별주의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어필해야 되는 느낌? 예비군을 면제를 이제 받거든요. 그때 가슴 CT를 찍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슴이 어떤 발달했으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여성으로 하는 사람. 어떤 전형적인 어떤 남성 여성성이 요구가 되죠. 사실 트랜스젠더는 성별을 찾아가는 사람 혹은 성별을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한이라고 합니다. 성서와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여성으로 정치하고 있고요. 현재 고양이와 함께 은평구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결이라고 하고요. 논바이너리 당사자이고 바이젠더로 정체화하고 있고 지금 남성으로 성별 정정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어있는 문장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땡땡살에 내가 좀 다르다는 걸 알았다. 7살, 8살? 유치원 때 남자애들은 이쪽 줄 서고 여자애들은 이쪽 줄 서고 나는 이쪽 줄에 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 줄 알고 7년을 살아왔는데 뭔가 이상한데 하다가 근데 그때 은연중에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한 저 8살 때쯤인가? 하리수 씨가 데뷔를 하셔가지고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나는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면 나이가 나오는 거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리수 씨 데뷔를 했었죠. 네, 저는 중학교 무렵인 것 같아요. 교복을 입으면서 또래 남자애들과 어울리는 그 문화에 있어서 약간 좀 거부감이나 거리감? 전혀 모르다가 아마 중3 때쯤에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다가 트랜스젠더 개념, 존재 이런 것들 알게 됐었고 고등학교 때 하리수 씨와 데뷔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좀 더 내가 이런 사람일지 모르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죠. 뭐 친구들부터 버림받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거나 이런 굉장히 내 삶의 기본 기반이 무너질 거라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도 말을 못한 상태로 그때를 다 보냈고 30살이 된 이제 1월 1일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번 태어나서 이제 사는 건데 이걸 계속 이렇게 살면서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혀보자 다 모든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고 30살 때 이제 처음으로 가족들한테 얘기했었고 친구들 얘기했었고 트랜지션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죠. 2017년에 성소수자 부모임 가서 이제 트랜스 남성들을 만난 게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나도 저들처럼 수술을 하고 좀 더 편한 몸으로 살고 싶다.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몸으로 살고 싶다. 탈트랜스젠더 해보려고 일부러 머리를 기르고 치마를 입고 그런 시도를 되게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디스포리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가슴이 보이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내가 인생에서 한 번쯤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수술을 받으니까 이거지 괜한 시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후에 호르몬을 할 때도 목소리가 점점점 전 낮아지면서 나 목소리 바뀌고 있네? 어디까지 바뀔까? 그러니까 변성기를 맞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게 되죠. 네, 그래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 아예 머리를 반삭한 적도 있었어요. 일부러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몸을 만들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남성적으로 보이는 뭐 근육이나 머리나 이런 걸 하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회사 다닐 때도 일부러도 남자답게 막 꾸미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쓸데없는 이런 거 해서 뭐 하지 이러면서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확인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또 감각, 디스포리아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수술은 받지 않았어요. 30살 때 이제 완전히 했다는 거는 이제 외적인 어떤 몸으로도 화장하고 여성복 입고 거기에 맞게 공식적으로 어쨌든 진단서도 받고 설령 남들이 뭐 이상해 보더라도 내 안은 어쨌든 가장 편한 내 모습으로 좀 살고 있다 하는 해방감 이런 것들이. 호르몬하고 탑수술하고서 바닷가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몸에 물이 닿으면 이제 몸 라인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거리낌이 없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나 그냥 이 몸을 원했구나.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보여지는 건데 이 몸을 원하고 있었구나가 느껴지고 트랜지션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한국에 땡땡땡 한 것이 제일 짜증난다. 의료적 트랜지션을 할 때 그 정신과 진단을 받을 때 약간 문법 같은 게 있거든요. 나는 완전 남자고 남자 중에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나서 힘들고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 돼요. 성차별주의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어필해야 되는 느낌? 같은 걸 받았었고 상담을 할 때 무의식 중에 저는 에이섹슈얼이에요 라고 말했다가 성별 정정과 트랜지션에 필요한 그 진단서 발급받을 때 한 번 백을 먹었어요. 그 진단서를 받지 못하면 애초에 관문이 되지 않는 호르몬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벽돌 선물 증명도 그렇고 대학 교수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성적 지형이 어떻게 되냐고. 딱 봤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 대고 야구수고는 남성을 좋아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성애자라는 얘기를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이제 군대를 그 전에 갔다 와서 이제 트랜시션 하기 전에 이미 공익구미원으로 군대를 마쳤기 때문에 예비군을 면제를 이제 예비군 4년차까지 하다가 이제 트랜시션을 한 거여서 5년차 때 이제 면제를 받으러 갔는데 가슴 CT를 찍더라고요. 가슴 발달 정도를 보고 이 사람이 소위 트랜시션 진짜 하고 있냐 아니냐. 사람마다 이제 호르몬의 어떤 적응도라든가 또 몸에 있는 뭐 지방의 분포라든가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슴이 어떤 발달했으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여성으로 전형적인 어떤 남성 여성성이 요구가 되죠. 그걸 맞추지 않으면 또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더 이제 그거에 맞춰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서 단수 여권을 발급받아야하고 2로 시작하는 신분증을 냈는데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은 단수 여권 발급 안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트랜스젠더고 아직 성별이 법적으로 안 바뀌어가지고 군대랑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의 머릿속에 트랜스젠더는 트랜스 여성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여긴 여자로 되어 있긴 한데 군대를 다녀오셨어요. 계속 이 질문만 반복해서 한 20분을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제가 별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는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성별을 바꾼 건데 아직 안 됐고요. 군대랑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야 이제 안 와. 통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쓸 일인가? 그 말이 왜 힘들지? 약간 이거. 편견을 강화시키는 느낌이에요. 사실 트랜스젠더는 성별을 찾아가는 사람 혹은 성별을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머리 짧게 하고 바지 입는데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남성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성별을 바꾼 거잖아 라고 설명을 하는 그 문법에 제가 다시 돌아가는 느낌? 트랜스젠더는 지정성별과 본인이 느끼는 성별 정체성이 다른 사람인데 여자의 몸에 갇힌 남자 이런 식의 표현이나 문법을 내가 답습해야만 사람들이 받아들여주는 느낌? 그게 좀 힘들고 싫어요. 이제 수술했으니까 진짜 여성이 된 거고 그럼 그전에는 그럼 가짜 여성이었던 건가? 만약에 수술하기 전에 트랜시션 하기 전에는 가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건가? 그 삶은 지워져야 되는 삶인가? 마치 그 트랜시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어떤 사람인 거고 그전에는 뭔가 약간 불완전한 존재. 트랜스는 당연히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 고정관념이 있죠. 네. 성별을 바꿀 때 나는 땡땡땡 정도의 시간이 2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정신과에서도 한번 백을 먹고 법원에서도 한번 백을 먹고 이러면서 2년을 빡빡하게 힘들게 성별 바꾸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은 느낌. 그 2년 동안 너무 많은 무게를 거기에 싣고 있으니까 한번 백을 먹으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성별정정 사건들을 여러 지원을 하고 대리를 하고 했을 때 한 법원에서 가장 오래 걸린 거는 1년 10개월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탄원서를 내고 전화를 하고 대체 왜 안 해주냐. 판사님 차라리 기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법원으로 옮기기라도 하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잡고 있을 겁니까? 그럼 이제 찔리는지 그때쯤 돼서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성학적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걸 하기도 애매하고 뭐 직장을 구하기도 만약에 뭔가 그 과정에 신상의 변동이 있어도 신상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법원이 나온 다음에 뭔가를 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한국의 성별정정 이제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하고 그걸 해서 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정신과 진단서, 수술을 했다는 수술 확인서, 그리고 생식능력이 없다는 뭐 의사의 소견서,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혼인관계 증명서, 자녀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지인이 이 사람은 여성, 남성이 맞습니다라는 걸 보증하는 이두보증서, 참고자료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 중에 하나라도 안 내면은 소위 빠꾸가 들어옵니다. 나이가 좀 특히 있으신 분은 본인 명의로 아무런 재산을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명의로 핸드폰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뭐 형이나 뭐 누나 명의로 뭐 집이나 휴대폰을 갖고 있고 보험도 다 가족 명의로 들어놓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이거든. 사실 그냥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은 다 그냥 일용직 이런 일들만 하는 분들도 있고. 다음 정부가 트랜스젠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용이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인정법 제정입니다. 성별정정 아까 말했다시피 법률이 없어요. 판례만 있어갖고 그 기준을 그냥 대법원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법률을 만들어서 좀 더 확실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성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대법원처럼 뭐 수술을 요구한다던가 뭐 이혼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외과적 수술 없이 가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어떤 성별, 자기의 성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완화된 요건과 기준을 가진 성별인정법 제정을 새 정부가 당장 내일 만들어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법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저건 그걸 위한 최대한 연구, 고민, 절차 검토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숫자가 적은데 왜 내가 뭔가를 감수해야 되냐, 내가 이런 불편한 사실을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불편하거나 감수해야 할 만한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들은 차별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있으니까 차별받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4개월 동안 열렸던 광장에서 성소수자 많이 냈지만 특히 트랜스젠더, 뭐 논바이너리라고 트랜스젠더라고 뭐 바이젠더라고 트랜스젠더 여성 남성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현장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게 이제 대선 캠페인 앞두고 저희가 찍는 거잖아요. 후보 등록할 때 성별을 적어야 되고 선거를 할 때도 성별을 적어야 되거든요. 이 제도가 숨 쉴 듯이 성별을 요구하는 이게 누군가한테는 선거 투표하러 간다는 어떤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를 좀 이 대선 후보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유권자 한 명이 당신을 찍어줄 수도 있는 유권자 한 명이 이 성별 표시 때문에 투표장에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도 가릴 문제가 아니에요. 좀 대선 후보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